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이론 강의가 요약 강의로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강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이제 그 동영상 보고 참고하시고, 혹시 요번에 과정을 좀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강의 자체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우리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큼 나오는지 문제에 대한 거는 예전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냥 바로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도를 빼서 요번에 이제 총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총론으로 가서 바로 이제 문제를 딱딱 핵심적으로 찍는 식으로 갈게요. 그죠?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몇 문제 나온다. 자, 총론입니다. 총론은 우리가 딱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우리가 총론은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4문제가 가장 확실합니다. 4문제. 딱 찍어드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우리가 출제가 돼요.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복합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5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딱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부동산학 관점에서 법경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경기로 봐서 이 부동산을 개념으로 가서 복합 개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합 개념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법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경기로 이제 요 3가지를 암기해 두시고, 법률적이라는 것은, 자, 이게 누구 소유냐, 그죠? 소유권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부동산을 협의로 보느냐 아니면 강의로 보느냐, 이렇게 봐서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 법률적이에요. 근데 경제적은 돈이 되는 수익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은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유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 같은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위치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공연이나 경치를 보면 우리가 기술적이다. 그래서 보통 제가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암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물리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은 어떤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넣어놔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밑에.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자체는 수익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 안에서 공급자가 상품을 파면 자금을 줘요. 그러면 돈이라는 자체는, 자본은 자기 자본과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는 게 있죠. 근데 토지라는 자체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산 요소로 사용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때는 주택의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지를 일반적으로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상품을 내다 파니까 거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단어들이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간다면, 자,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럼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서 재산 가치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재산 증식이 수반이 되고, 우리가 하나의 자본으로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는 미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자, 여기 나왔었죠. 토지는 건설회사가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 상품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비재 하나로서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으로 팔기도 하죠.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건 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경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딱 배정이 좀 돼 있는데요. 어떻게 배정돼 있냐면 얘랑 이렇게 바꿔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여기 5개하고 여기 4개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약간 편법에 우리가 야매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 공간, 위치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인 측면이라면, 이 경제적은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에 대한 가장 특이한 빨리 맞추는 스킬이라는 것은
글씨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간다. 또 우리가 3번 생소상 이렇게 암기해도 되거든요. 3번에 생소상이라는 어떤 곳이 있는데 아주 이 식당인데 맛있게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럼 시옷이 들어갔다. 그럼 시옷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자 우리가 본다면 어때요? 약간 편법이죠. 자 자산의 시옷 들어가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의 시옷 들어갔죠. 자본이란 자기 자본이니까 자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환이 기술하고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법률적이라는 것은 민법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근데 광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부동산이 걸려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자체는 우리가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어때요? 이걸 점유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 민법에서 공시에 대한 것이 이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도 중부동산을 사용하자.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평가도 될 수 있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총론에서는 세 문제, 네 문제인데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사법에 우리 문제가 두 문제가 뜨거든요. 그래서 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선박, 기계라든지 재단, 공장 재산의 집단, 강업재단 등 어권, 임목, 기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다 되진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저작법에 대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두 가지만 된다. 이렇게 해서 꼭 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예요.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 시험에 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법경기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들었던 분들의 하나의 요약 강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왜 입문서로 강의를 하느냐? 자, 우리는 어차피 자격증을 따라오시는 그런 오지선다를 마칠 수 있는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다음에 제가 그 필수서라고 저희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제가 정부 방문각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보통 필수서로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기본서를 띄워서 지금 강의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서 내용은 전반적인 어떤 이론적이니까 입문서로서 딱딱 끊어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딱딱 끊어서 이제 맞춰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경기로서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학적 관점 바라본다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원래 우리 민법에서 별도 등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독립된 거래 개체인데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에 결합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토건 하나로 결합된 건 복합 부동산이고 법경이라는 건 복합 개념이거든요.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는 네 글자잖아요. 근데 복합이니까 얘는 토지 건물 나오면 무조건 얘고 법경기라는 게 나오면 얘다. 이렇게 해서 얘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어떻죠? 나왔던 기출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7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작년에 올해죠, 올해 출제됐던 문제들을 얘기를 해서 내년 걸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거와 경제적은 시효 들어간다. 3본 생소상 이렇게 암기해도 되는데,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꼭 가져가시고, 자, 법률적으로 부동산은 협의의 민법의 토지 및 그 정찰론만 돼 있어요. 근데 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넓게 보는 거는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하나씩
개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부동산으로 보자. 그럼 우리가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을 협의라고 한다면 광의까지 합친다는 건 중부동산에서 광의부동산을 보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시옷들하고 상본생 소상 나오면 경제적, 그 다음 공자환의 기술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법률 쪽이에요. 협의 강의가 나오면 다 우리가 법률 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연습을 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간다면 우리 엄접비의 감정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눠지는데 활동상의 개념으로 일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입문서로 지금 6페이지를 보고 있죠. 6페이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죠? 자체적으로 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법률적으로 각각 독립된 거래이겠지만서 하나의 결합으로 부동산 활동에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복합 부동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비교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문서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6페이지를 하고 있죠. 입문서 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그와 복합 부동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내리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에 대한 것이 비교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합 건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법경기로서 보는 겁니다. 법경기. 이렇게 나오면 복합 개념이고 복합 부동산은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거지만 거래 활동, 평가 활동할 때는 한꺼번에 보거든요. 이 토건을 하나로 보는 거, 일체로 하나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이 들어갔죠. 자, 이건 이제 한 건물에 상가와 주거용이 다 다르거든요. 상가와 주거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좀 세부적으로 간다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결합되니까 하나의 우리가 일괄 평가에서 같이 가는데요. 이 복합 건물은 구분 평가를 가요. 이런 것들도 조금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제가 문제를 내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복합 건물이라는 건 잘 안 내요.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만 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우리가 예전에 풀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7페이지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지금 5번이 정답이었잖아요. 자, 법경기로 본다는 자체는 여기 기술적이죠. 요거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지 복합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찍었거든요.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개념이다. 물리적을 기술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절대적 위치는 이제 안 바뀌다 보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성이라는 자체가 절대적 위치와 연결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자, 우리가 토지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면 소비지에도 사용할 수도 있죠. 토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협의와 중부동산을 합쳐서 광의부동산이라고 한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자, 올해 이제 떴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던 문제도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게 나왔었냐면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파트 배우겠지만 공간은 지표, 지하, 공중,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특성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연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바꿀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인간 생활에 많은 제한을 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문적 특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정할 수는 없죠.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재로서의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 가치와 좀 괴리되는 경우도 있죠. 사용되는 소비재의 가치가.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토지는 그 가치가 생산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을 때 토지가 필요하니까. 자, 재산이라는 건 사용수익 처분의 대상이다. 그래서 자산은 사용수익 처분의 대상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인데, 제가 봤을 때는 2번은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드린다면 요 1번 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1번 문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문제집을 이제 풀 때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랑 같이 연결시켜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가 가장 좀 유력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던 문제는 같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옛날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 이론이고 예전에 들었던 분들은 핵심을 찌르는 강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용어로 갈게요. 7페이지로 가시면 토지 용어도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용어도 하나씩 우리가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지하고 택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부지라는 것은 펄부자라서 넓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나왔다. 이 바닥 토지 나오면 부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건축 용지의 택지 용지도 바닥 토지가 될 수 있고요. 자, 하천 부지나 철도형 부지도 바닥 토지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건축 용지 이외 하천 부지까지 모두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펼불 짜서 부지라고 얘기하죠. 주상권 건축 불가 토지까지 합쳐서 그러고요.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여야 돼요. 건축 용지. 그래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합리적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지가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은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나오죠. 후보지 이행지.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개인적으로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얘는 무조건 떠요. 시험 문제가.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래도 얘는 출제 비중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임지, 농지, 택지가 감정평가상의 용어거든요. 택지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택, 상가, 공장, 농지는 전답, 가수원. 그 다음에 임지 지역은 용재림, 신탈림. 용재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구용 목재 같은 그 나무를 심는 데이고, 신탈림은 땔감 떼는 그 나무를 심는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요 VS에 대한 요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상호간이냐, 내냐, 요게 가장 유력하거든요. 상호간이냐, 내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뭘 좀 우리가 냈었냐면, 그렇다면은 요렇게 제가 선을 긋는다면요. 이거를 넘어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는 택지고, 이 안에서 바뀌는 과정의 토지는 이행지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편법을 후보자 사용안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후보들끼리 뭐 시장이든 대통령 후보든 패널이 이제 나와서 아니면 그 중간에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너무 싸우면 안 되니까 후보자 사용안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후보지는 상호간, 이행지는 내, 이 두 가지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 가셔서 아니면 문제를 풀 때 후보지와 이행지는 상호간이냐 아니면 내냐, 요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가 바꿔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전환 된이 아니라 되고 있는이라는 걸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어때요? 임지, 농지, 택지가 바뀌면 값어치가 좀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목이라는 걸 우리가 관계법규에서 배우세요. 그러면 후보지는요, 전답, 가가 이렇게 바뀌면 지목이 반드시 변경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공장용지를 지목을 장이라고 하거든요. 공장용지를. 이건 대예요. 그럼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안 변하지만 이쪽은 변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출제원들이 깊숙하게 낸다면 여기까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후다, 전이다 판단한다는 것은,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거든요.
택지 지역 상호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전과 후를 봤을 때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이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장래익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후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수가 낮아서 잘 안 바뀐다 그러면 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하시면 합니다. 근데 거의 염두를 찍어드린다면 내가 만약에 출제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염디 상호간이냐 내냐. 그래서 후보지는 상호간, 이행지는 내. 요게 가장 유력해요.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넘게 되면은 후보지가 되고요. 농지가 택지. 여기서 안에서 바뀌면은 이행지다라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 두 가지만 출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지와 빈지라는 개념이죠. 법지와 빈지. 자, 들어가 볼게요. 법지와 빈지로 간다면, 요거는 이제 소유권이 있느냐,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딱 잡아드릴게요. 자, 법지와 빈지를 바꿔낸다면 이 당구장 표시가 중요합니다.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게 법지예요. 소유권이 없으면 빈지예요. 근데 이용 가치는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엄청나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법지와 빈지. 그래서 법은 소유권이 있다. 빈지는 소유권이 없다. 그래? 그럼 이용 가치는 반대다. 그죠? 이 빈지가 물가 빈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갈게요. 이론 강의가 세부적인 강의니까. 법지는 자, 윗면적 토지 소유자와 아래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자,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식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측량 면적이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윗면적 소유권으로 가는데 빈지는 우리가 물가 빈자예요. 바닷가라고도 하고요. 보미수면관리법에서 바닷가,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지역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조와 간조는 갯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수욕장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모래사장, 해변 토지거든요. 거기 소유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파라솔 꽂고 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는 있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출제원이 된다는 거는 뭐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까지 등록된 지역까지 토지다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법지와 빈지를 반대로 낼 가능성이 크죠. 그럼 빨리 우리가 스킬을 익히면 법지 그래? 소유권이 있어. 빈지 소유권 없어. 그럼 이용 가치는 반대야.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맞히시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필지와 핵지라는 게 있죠. 필지다, 핵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강의를 이쪽으로 와서 좀 필기를 하면서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지와 핵지의 그림을 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가면은 자, 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번지예요. 번지. 우리가 여러분들 왜 뭐 29번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번지. 건지를 거꾸로 하면 지번이 되잖아요. 그죠? 지번이 돼서 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등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왜 등록 등기단이라고 한다는 거는 자, 이거는 우리가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에 등기법에서는 우리가 등기단이라고도 하고 지적법에서는 등록단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출제됐던 건 이제 공인중개사랑 우리 평가를 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듣기가 좀 저거 하니까 그냥 출제됐다는 거는 공인이나 아니면 평가사 다 두 가지 공통으로 들어갈게요. 등기 등록에 대한 단위는 나오는데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그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거든요. 면적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 단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 단위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집어넣은 소유권을 얘기하거든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요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에도 번호가 있어야 이게 누구 땅인지를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소유권이고. 자, 우리가 감정평가상의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묻는 게
평가할 때는 획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획지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 평가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는 획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보통 거래 활동할 때는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보고 거래하거든요. 거래 활동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돌이 땅은 얼마예요? 갑돌이 땅은 얼마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가격이 맞으면서 안 맞으면 안 사기 때문에 거래 활동이라는 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중개사도 내놓을 때는 소유권 위주로 내주지 않아요.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러지 않죠. 우리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여기는 평당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가격 수지 비탄끼리 묶은 거를 획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럼 교수님 왜요? 그럼 어떻게 외우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한다면 약간 편법으로 필지라는 건 니을이 들어갔잖아요.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인 니을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잡고 아 그렇구나. 필지는 법률적이구나. 그래? 그럼 소유권이 있겠네? 지번이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획지라는 것은 가격 순위 비슷한 하나의 일단의 토지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지랑 좀 비교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가격이 나와야지만 획지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 돈을 보면 획 가잖아요. 이건 경제적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충분히 암기기법이 돼요. 그래서 그 암기기법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본다면은 자 우리가 필지는 니을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니을이 들어갔으니까 법률적이 되겠죠. 법률적. 그러면 법률적이라는 법적에 니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 필지는 법률적이야. 그러면 소유권을 나타내겠지. 그러면 지번이 붙겠지. 그럼 이건 지적법이나 등기법상의 용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고 자 돈을 보면 사람들은 획 가요.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경제적 개념인데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단의 토지라는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단의 토지가 들어간다는 용어가 딱 유일한 게 일단지라는 게 나와요. 일단지.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10페이지에 일단지라는 게 뜨거든요. 이 자식 말이야. 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획지랑 바꿔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일단의 토지가 들어갔지만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아까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용도상 불가능한 게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엔 필지와 획지를 많이 바꿔냈는데 일단지와 획지를 또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꼭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봤고요. 그것까지 봤죠. 근데 맹지는 출제가 잘 안 돼요. 맹지라는 자체는 우리가 대지와 맹지라는 게 있거든요. 대지와 맹지. 그래서 대지와 맹지는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대지와 맹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법규에서 배우실 때 그 건축법에서의 대지와 지적법상의 대지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우리 원론의 택지와 대지가 유사한 개념인데 지목이 대라는 자체는 공장 용지는 빠지는 게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는 한글은 같지만 한문이 틀리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작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갑니다. 일단 필지 맹지가 더 잘 출제가 되죠. 맹지가 잘 출제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게 맹지예요. 맹지. 그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어서 우리가 소유권이 다 다른 애들이거든요. 특히 접속면이 없습니다. 도로에.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야 소방도로가 나와서 건축 허가를 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맹지라 그래요. 맹지는 딱 맹지가 시험 나오기 때문에 대지는 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지라는 것은 도로와 접속면이 없고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대지라는 자체가 기본소에 있지만 이 대지는 아까 말하는 대라는 자체의 지목이 되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자서 집터스의 터대자거든요. 근데 이 대지라는 것은
자루형 모양이 돼요. 자루형 모양. 이 생긴 모양이 자루형 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도로에 접선면이 생기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이때는 대지라는 표현을 써요.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을 때 맹지란 도로에 접선면이 없는 토지로서 도로와 사용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지역권 설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도로가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한다. 이 맹지가 대지로 평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감정평가의 원론에서는 나지와 건부지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별표 3개를 치시면요. 이거 안 내면 안 되죠. 감정평가의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건부강가와 건부증가라는 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나지를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나지라는 정의가 나중에 우리 뒤에서 표준지라는 걸 배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준지라는 것은 건물에 토지가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이 이 안에가 이 토지가 표준지면은, 자, 우리가 표준지 자체에 대한 선정은 감정평가 법인이 하잖아요. 그죠? 평가사가.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여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이 건물 자체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법상 제한이 되어 있으면 없는 상태로 봐요. 그죠? 그래서 나지라는 자체가 표준지 평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나지는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지. 그래서 나지는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 나대지랑 구분되는 게 나왔는데, 나대지는 지목이 대가 됐잖아요. 근데 모든 나지가 나대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가 꼭 택지가 아니라 대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목이 장이잖아요. 그럼 나대지라고 하는 건 대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나대지와는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편법은 공법상 제한은 모두 받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그래서 공법만 있고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 없고 사법 없고 지목상 대일 필요가 없다 잡으면, 물론 최근의 경향은 지목이 대일 필요는 없다까지는 터치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갱지라는 자체가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도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갱지가 우리 시험 문제 1회차 원론에서 떴는데 한번 우리가 보죠. 자, 기본서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로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장을 넘겨서 갱지 저지는 조금 세부적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떴어요. 우리 시험 문제. 이 내리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기한다면 이 갱지 저지는 일본 감정평가의 일본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이 갱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갱지 한 잔만 갖고 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갱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지랑 유사한데, 자, 일본에서는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지와 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서에 풀었던 문제는 뭐 예전에 다 풀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들으셔서 보시고 이번 강의는 아주 세부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페이지 32페이지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32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갱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강의를 하냐?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에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가 아직 일본 감정평가인 독립평가라든지 아니면 갱지저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나지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거죠. 벌거벗을 났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지는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데 사법상의 규제를 안 받는 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감정평가에 대한 나지를 표준지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에 대한 기준은 이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갱지와 저지.
그럼 갱지는 사법상에 설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낮이랑 유사하죠. 사법상 아무것도 제한이 안 되는 토지를 얘기해요. 깨끗한 토지예요. 완전 소유권을 얘기하죠. 아무것도 등기부등본에 설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저지라는 것은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걸 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갑돌이가 이 땅을 토지 소유자인데요. 토지 소유자인데 얘를 A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럼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오시냐? 얘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얘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세요. 사법상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나지는 갱지와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이 없고 토지의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상에 없는 일본에 사용되는 개념과 갱지와 우리 나지의 개념이 유사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저질렀다 그랬죠. 이 저지라는 거는 달라요. 이 저지는 사법상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해에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지라는 자체가 사법상의 제한은 없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저지가 아니라 갱지와 유사하다는 거죠. 저지는 사법상 제한을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론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거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여기 나지와 건부지의 비교 문제가 나온다는 게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지가 일본의 갱지와 유사한데 아까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지라는 것은 자,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만 받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잖아요. 자, 그럼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건부지는 건축물이 이미 들어선 부지를 얘기한다.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주택을 전놨는데 3번 출구가 전철이 뚫렸어요. 그럼 주택을 때려부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를 높게 평가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부 강가가 원칙이다. 그러면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건부지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을 못 줘요. 그럼 헌 건물이 있으면 중축과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켰다, 그럼 무조건 건부 증가가 돼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죠. 자, 수용시 보상 기준 같은 거 한다. 우리가 수용한다, 보상할 때 막 건물 짓기는 그러니까 막 비닐하우스 만들고 그러잖아요.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건부증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부지는 건부지란 건물 등 토지상의 부가물이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로서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지의 채용을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 입에서 채용이 기대 가능성이 낮으므로 감정평가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하게 되겠다. 건부감가라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건부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갈게요. 그럼 요약으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본다면 자, 일단 나지와 건부지를 봤을 때 나지는 공법만 있고 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없고 사법상 제한 없고 지목이 될 필요는 없다. 자, 근데 건부지는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토지죠. 그럼 건부감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나지 가치가 높게 평가돼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건부지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자,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를 봤을 때 건물 없고 사법상 제한 없는 건 나지,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건부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원칙인 건부감가가 원칙. 근데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면 건부지가 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지와 공안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공지와 공안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는 게 나와요. 한 필지 내에.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벽구를 같이 배우시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산 문제도 우리 원론에 뜨거든요. 그죠? 건폐율의 계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는 걸 우리가 관계벽구에서 배우세요.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면적 비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원론에서는
무슨 율이다. 그럼 앞에 게 올라가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는 게 올라가죠. 건축 면적이 올라가고 밑에는 대지 면적이 내려갑니다. 대지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 만약에 우리 평으로 본다면 100평이다. 그러면 70%를 제한한다. 그럼 건축 면적이 70%여서 70평만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70%면 나머지가 30%가 되잖아요. 그럼 30%란 여기가 공지가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법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공지에 대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공지는요 항상 여기서 체크하세요. 남겨둔에다 똥을 쳐요. 남겨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남겨둔, 비워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공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필지 내에 건필 등의 공적 제한으로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는 남겨둔 토지. 근데 공안지는 한자가 붙었죠. 이 한자가 한가할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 목적에 방치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안지는 이 한가할 한자니까 한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짜리를 투기 목적으로 막 1000만 원을 올리려고 그래요. 공이 더 붙죠. 공안지. 그래서 우리가 비워둔 토지다. 그럼 무조건 공지예요. 건필 공적 제한. 근데 도시 토지로 지가상승 방치하는 토지는 공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공안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폐지됐어요. 공안지세. 옛날에 공안지세가 있었거든요. 이런 토지를 세금을 내기보다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을 때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이 있는 게 70%면 나머지 30%가 공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 건데 그럼 유유지와 휴안지를 묶어보세요. 자, 이 유자가 논유자고요. 그 다음에 휴자는 실유자예요. 얘랑 비교해서 앞글자를 따서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원지는 놀러 간다고 하고 휴게지는 쉬러 간다는 거죠. 그럼 놀리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쉬는 건 정상적이다. 자, 인삼밭을 우리가 매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지력 회복을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면 약간 편법을 돌려보겠는데, 자, 유후 이렇게 양기해 보세요. 유후. 그럼 우리가 굉장히 놀러 가는 거고요. 내가 힘들 때 휴 그러죠. 휴. 그러면 쉬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냐 노냐, 유냐 휴냐. 그러니까 놀리는 거 나오면 앞에 유가 나와야 되고 쉬는 거 나오면 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찍으세요. 그럼 우리가 공지는 공적 제한 남겨둔 토지는 공지고 그 다음에 공안지는 도시토지 방치 투기 목적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유후 뭐 놀리는 거니까 바람직지 못하고 휴 뭐 쉬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지력을 회복한 토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기타는 뭐 들어갑시다. 기타까지 가시면 이제 사이드로 이제 배우실 거죠. 아까 1단지라는 건 했었고요. 자, 포락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이 포락지하고 빈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빈지라는 것은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죠? 소유권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포락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는 토지예요. 그죠? 아까 빈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포자가 이제 물가에 대한 그 포자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락은 떨어질 락자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물이 이렇게 고여서 잠길 수 있잖아요. 이게 떨어질 락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빈지와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원래는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물로 꼬르륵 잠긴 토지는 포락지로 가셔야 됩니다.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다. 그래서 물이 되는 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감가가 되겠죠. 우리 감정평가할 때. 그래서 감가가 된다. 그래서 고압선 아래 토지는 보통 제한돼서 좀 감가될 거고요. 이 소지는 바탕소자예요. 그럼 아직 원시적이다. 소지가 원지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될 소지가 있다. 그럼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토지인데 자연상태 토지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바탕소자를 써서 야, 너 원래 바탕이 좋구나. 그러면 성형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자연상태의 토지, 소지, 원지라고도 한다.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라는 것은 택지의 끝토지를 얘기를 해요.
택지의 끝. 그래서 농지와의 경계선을 얘기하거든요. 그 마지막 택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항제도 항제잖아요. 요것도 택지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최원망권으로서 택지의 끝 토지, 농지와 경계 지역의 토지를 얘기하고, 자, 1단의 토지가 들어가서 아까 가격 순위 비슷한 1단지는 획지였죠. 근데 요거는 가격이 없잖아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이 필지에서는 1단이다. 자, 표준지와 표본지가 요새 유력합니다. 자, 표준지는 지가 공시이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 지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죠? 공시, 지가 할 때 하는 거고요. 가치 형성에 갖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 선정되는 거고,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조사합니다. 그럼 편법으로 변동률에, 지가 변동률에 비읍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표본지가 되고, 이건 표준지, 공시, 지가 공시할 때는 표준지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할 때 가치 형성률을 갖거나 유사하다 인정되는 토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죠. 근데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조사 선정할 때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행정구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사항별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선정된 토지다. 아, 이게 나왔었어요. 이번에 올해 나왔는데 공유지라는 게 처음 떴거든요. 감정평가 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함께 우리가 공유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지분별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가 처음 떴다는 게 참 우리가 획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S를 본 다음에, 자, 우리가 문제를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있죠. 그거 풀고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가겠는데, 일단은 VS를 본다면, 포락지는 전답이 하천으로 변하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 그다음에 소지는 개발된 소지가 있다. 그럼 개발 이전이고 자연상태, 바탕 소자를 써서 너 바탕이 좋구나. 소지 원지. 한계전 택지용의 최원망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예전에 풀어드렸지만 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토지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스킬을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자, 필지라고 한다는 거는 당연히 리을이 들어가니까 법률적은 맞아요. 근데 가격 수준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가격 수준은 여러분들 이건 획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 개념에 구별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획지이기 때문에 이 지문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후보지는 무조건 상호간을 보셔야 됩니다. 후보지는 후보자 상호간 나왔네요. 전환되고 있는 정확하네요. 용도 지역의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비워둔이잖아요. 남겨둔, 비워둔. 그럼 그거는 무조건 공지가 됩니다. 나지가 아니죠. 건축법의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자,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할 때 쓰고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가 나와야 되죠. 표준지가 나와야 됩니다.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에 선정되는 토지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떤 특정 지점에서 택지의 끝 토지들, 여기가 한계지가 이제 택지의 특정 지점을 기준한 택지의 최원망권의 토지가 한계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공유지라는 게 한번 떴기 때문에 그거까지 들어간다면 자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요 입문서만 잡으세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수서가 나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용어에서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